밀도는 수원, 염분, 수압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친절하게 이 문구를 외우시면 돼요. 밀도라고 하는 녀석은 수원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염분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밀도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수압이 높을수록 그 밀도가 높기도 해요. 수압이 높고 수온이 높고 염분이 높고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고 수압이 높으면 밀도는 높게 나타납니다. 전 세계량의 표준 밀도를 보니 이쪽이 바닥은 차갑지, 이쪽이 이런 쪽이 차가워요. 차가운 쪽은 밀도가 크고 수온이 높아요. 이쪽은 밀도가 작고 수온에 따라서 표준 염분의 차이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희도에서 밀도가 낮고 대서양의 북쪽과 남극 대륙 부근의 해양의 밀도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밀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그래프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등밀도 곡선. 이 등밀도 곡선을 해석은 참 쉬워요. X축에는 염분이 있고요. Y축에는 수온이 있어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등밀도선이에요. 예를 들면 염분이 35%밀, 여기가 35%밀이지 35%밀이고 수온이 10도인 물의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1.0270 g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이게 염분이 35%밀이고 수온이 10도인 바닷물의 밀도예요. 염분이 똑같이 35%밀, 염분은 같은데 수온이 15도야. 그러면 밀도는 이렇게 밀도가 더 낮아진다. 염분이 같을 땐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수온이 같아 10도로 수온이 같은데 하나는 36%밀 여기지 36%밀인 밀도는 여기 여기는 35%밀인 수온은 똑같고 염분이 35%밀인 건 밀도가 여기고 수온은 똑같고 염분이 36%밀이 나의 밀도가 이렇게 이 그래프 선과 나란하게 그려서 가면 돼요. 이렇게 되면 그 녀석이 밀도예요. 그러면 여기가 밀도가 좀 크다. 따라서 염분이 높고 온도가 낮을수록 염분이 높고 온도가 낮을수록 밀도는 크고 염분이 낮고 수온이 높을수록 밀도가 작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그래프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뭐랑 같이 연결해서 하셔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깊이에 따른 수온분포 곡선 이야기해줬지. 혼합층, 수온여층, 심해층. 여기에 요거 하나만 같이 기억을 하세요. 이 밀도 그래프예요. 밀도. 기본적으로 밀도라고 하는 녀석은 수온과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커져. 그래서 이 수온약층을 지나가는 쪽에서 밀도가 급격히 증가를 해서 심해층이라고 하는 건 수온 변화가 거의 없으니 밀도도 거의 변화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씩 커져요. 이유는 수압이 증가해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압이 증가하니까 밀도가 조금 커져요.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압력이 커져요. 그래서 밀도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씩 증가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밀도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 지역에서 얘는 염분과 연결해서 생각하실 때 염분이 높을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수온이 높을수록 밀도가 높고 낮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존산소량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용해되어 있는 필수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량이에요. 용해돼서 존재하고 있는 산소량을 용존산소량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체 용해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용해도가 뭔지 아시죠? 용해도가 뭐예요? 중학교 때 했어. 혼합물 때. 용해가 뭐예요? 용해. 용질을 녹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고 그렇게 용해된 액체를 뭐라고 해요? 용해. 그치. 우리가 조금 과학적으로 소금물을 표현하면 염화나트륨 수용해. 이게 소금물이에요.
있어 보이지? 아닌가? 자, 그럼 용해도는 뭐야? 용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잘 시키는가? 얼마나 녹아 있는가? 얼마나 용해되어 있는가를 용해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용해도 이야기를 할 때 용해도 곡선 기억나세요? 온도에 따른 용질. 중학교 가기 이렇게 중요합니다. 동생이 중학교 다니고 있으면 중2, 중3 때 배우는 과학을 정말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1, 2학년 때 거저 먹는다고. 동생이 없나요? 네, 미경 있죠. 있긴 있는데 대화를 안 하나요? 대화를 좀 하세요.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지 보통.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용해시킬 수 있지. 여기 용해도 곡선은 여기 최대치. 포화용해. 만약에 여기를 벗어나면 얘네들이 안 녹고 밑에 침전되지. 그래요. 온도가 낮으면 적게 용해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기체. 이게 기체 용해도지. 온도가 낮을수록 많이 용해시킬 수 있어요. 기체 용해도는 고체 용해도랑 반대로 나타나. 우리가 소금물을 녹일 때는 물이 따뜻하면 소금을 많이 녹일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염분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염류의 총량이라고 돼 있지. 염류가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같은 고체가들란 말이야. 얘는 염분이 높으려면 수온이 높아야 돼. 고체가 많이 녹아야 돼. 그러려면 온도가 높아야 용질이 많이 녹을 수 있어. 이 염류들이 용질이에요. 물이 용매고. 그래서 염분이라고 하는 녀석은 수온이 높을수록 염분도가 높아지는데 산소는 기체야.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많이 녹아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콜라 같은 음료수를 우리가 무슨 음료라고 해? 탄산음료. 그 안에 탄산이 들어있지. 시원한 콜라가 툭 싸요? 따뜻한 콜라가 툭 싸요? 시원한 콜라. 온도가 낮을수록 탄산이 많이 녹아있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이 콜라를 원샷하고 싶으면 뚜껑을 따놓고 따뜻하게 놔두면 돼요. 그럼 하나도 안 톡 싸. 알겠죠? 탄산이 다 날아가니까 용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콜라만 생각하면 돼요. 기체 용해도. 온도가 낮을수록 탄산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산소는 기체니까 해수하고 물하고 생각을 했을 때 온도가 낮을수록 용존산소량은 증가. 수온이 낮으면 많다. 용존산소량이. 수온이 낮을수록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체 용해도이기 때문에. 그러니 수심에 따른 산소량을 보면 표층이 수온이 높지. 표층이 수온이 높으니까 산소가 좀 적고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지. 산소량이 좀 많아요. 그런데 왜 얘는 다시 증가할까요? 안쪽이 온도가 더 낮을 텐데. 이게 심층순환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곳에 바다 깊은 곳에 심층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 심층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층으로 들어가면요 표층에 있던 바닷물이 밑으로 들어와요. 침강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층순환의 결과로 실제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산소량이 조금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표층에 산소가 많고 여기는 아니 거꾸로 생각해. 여기는 들어갈수록 적어진 이유는 햇빛이 안 들어가서 광합성량 부족. 기본적으로는 위쪽에 가장 많아요. 근데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느냐. 여기 차이를 보이는 건 표층 온도에 따른 거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산소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처럼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광합성 생물이 없어. 게다가 여기에 생물들은 많이 살지. 얘네들이 호흡을 해서
산소를 다 잡아먹어.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산소가 줄어드는데 안쪽에 밑으로 내려가면 산소가 많아지는 이유는 심층순환에 의해서 표층에 있던 풍부한 산소를 가지고 있던 바닷물이 밑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소 농도 그래프 깊이에 거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또 하나 나오냐면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가 나와요. 마음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산화탄소 농도